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30대 정밀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없네요. 물론 아이가 없는 것에 다행이라는 말을 쓴다면 누군가는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정말 기막힌 이유로 이혼을 했거든요. 제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하던 시절 유명하고 잘생긴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저는 항상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던 석현 선배를 잘 알고 지냈었는데 그 이유는 선배의 동생이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쭉 친하게 지내온 승현이 덕분이었죠. 승현이는 다른 대학을 갔지만 저는 석현 선배와 같은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선배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죠. 이후 우리는 약간의 썸을 탔고 이후 고백을 받아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행복한 연애를 했죠. 첫 연애도 아닌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의 동생인 승현이가 저를 불러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혹시 픽업 아티스트라는 거 알아?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제비 같은 건데 그게 뭐야? 제비의 고급 버전이야? 형이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녀. 연락하는 여자도 엄청 많고. 무슨 소리야? 오빠하고 거의 매일 보는데. 안 그래도 형한테 물어봤어. 너랑 만나면서 그 사람들은 정리 안 할 거냐고. 그런데 형은 그럴 생각이 아예 없어 보여. 그냥 네가 정리해. 처음부터 승현이 말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승현이가 보여주는 석현 오빠의 SNS 계정을 보니 승현이 말이 다 맞더군요. 지금까지 석현 오빠에게 속아왔다는 것이 확실했죠. 순간 석현 오빠보다는 승현이에게 화가 나더군요. 이걸 꼭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했어? 사람을 이렇게 바보 천치로 만들어야 하냐고.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사실 제가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왠지 승현이가 모든 걸 망쳐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승현이는 형이 그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로 다른 사람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더군요. 특히나 그게 너라면 무슨 소리야? 뜬금없는 말에 어이가 없어 따져 물었더니 승현이는 지금까지 저를 쭉 좋아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기에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네 형이랑 헤어지고 너한테 오라는 거야? 너 정신 나갔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형한테 당하는 게 싫은 이유를 말하는 거야. 저는 그냥 이 상황 모두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승현이를 두고 나와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석현 오빠에게는 이별을 통보하고 그들 형제와 그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선배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는 게 그 사람의 기술인지 졸업 후에도 선배를 여전히 잊을 수 없더군요. 그래도 그런 사람과 끝까지 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를 달래던 중 몸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났죠. 게다가 갖가지 운동용품의 판매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동글 저음부터 덥수룩한 수염까지 누가 봐도 상남자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드러난 문제는 이 남자가 성욕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부터 그랬어요. 물론 돌아와서도 한 달에 한 번 하면 성공한 거였죠. 그것도 제가 사전 예약으로 요구를 해야만 마지못한 기색으로 하곤 했습니다. 눈빛만 스쳐도 침대로 간다는 신혼에 이런 식이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애정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사실 성관계가 없는 것보다 힘든 건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에게 변화가 없으니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불만을 말하자 남편은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운동하랴 사업하랴 피곤하다 보니까 그럴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거야. 미안해. 하며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었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매달려야 되나 싶고 이러다 아이는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었나? 하는 수치심까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이렇게 저를 갉아먹는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먹는 운동용 도시락을 만들어 운동센터를 갔습니다. 나름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남편 사무실에서 석현 선배를 만나게 되었죠. 정미리? 너 미리 맞지? 와, 이게 몇 년 만이냐? 저도 놀랐지만 반갑다며 인사를 건네는 선배 역시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런 선배와 제 모습에 남편은 둘이 아는 사이였어? 허허허허 하며 웃더군요. 그래서 학교 선배라고 하며 간단히 인사를 했는데 남편은 선배가 우리 센터하고 협업 중인 기획사 사장님이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선배는 연예 기획사를 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연습생 운동을 우리 센터에서 시킨다 했죠. 평소 남편이 워낙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엮이나 싶었어요. 어쨌거나 선배가 제 옛날 남자친구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선배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차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당연히 거절했어야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선배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선배는 그대로였어요. 만나자마자 활짝 웃으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부터 약간의 본인 이야기와 제 칭찬을 늘어놓더니 이상한 질문을 하더군요. 남편이랑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당연하죠. 같이 일하시니까 알겠지만 생긴 거랑 다르게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난 아직도 네 생각 많이 나는데. 그래도 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너한테 큰 죄를 지어서 내가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사나 보다. 그 후로는 안 그랬는데. 너한테 지은 죄가 워낙 커서 속죄가 안 되나 봐. 네가 날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사실 그 순간 선배가 호감을 보이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 속 들쑤셔 놓는 게 특기인가 하는 생각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잘라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배, 나는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도 진정이 안 돼요. 그리고 나랑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들을 만났다는 건 나를 바보 천치로 본 최악의 행동이었어요. 그러자 선배는 잠시 고민하는 듯한 얼굴이더니 그럼 역시 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요? 아니야. 너 지금 남편이랑 행복하다면서?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 남편의 이해 안 가는 행동에 뭔가 촉이 오더군요. 그래서 선배에게 직구를 날렸습니다. 뭔데요? 우리 신랑 바람이라도 피워요? 그런데 선배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없이 입만 달싹거리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그걸로 대답이 됐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 기만한 남자에게 또 기만당하는 모습을 들키다니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그 무엇보다 남편의 외도가 정말이었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더 떨어질 정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외도라고 하니 자존심도 상하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부부관계며 애정 자체가 없는 듯 보이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전히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듯이 느껴지는 선배의 모습이 떠올라 싱숭생숭하기도 했죠. 생각해보면 예전에 별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모질게 헤어졌는데도 아직 저를 잊지 못하고 지낸다는 건 어쩌면 진짜 사랑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 일단 남편의 외도 사실을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멍하니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걸 또 당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기도 하고
운동센터에 무슨 단서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불시에 들이닥치기도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편에게는 그 어떤 여자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더군요. 찾다 못해 흥신소에 의뢰를 해봤지만 여전히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한 달 동안 쫓아다닌 흥신소에서 남편분은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만 들었죠. 하지만 제가 남편에 대한 의심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을 때면 핸드폰을 슬쩍 가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곤 했죠. 그런데 센터가 쉬는 날 저와 함께 있던 남편이 갑자기 몸이 찌뿌둥하다며 사우나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집 앞 사우나에 가더군요.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저는 선배가 뭘 잘못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선배에게 연락을 했죠. 선배, 제 남편 바람 피우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다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조사도 해봤구나.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잠자리도 없고 저한테 하는 걸로 봐서는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한데 증거를 못 찾겠어요. 선배, 그냥 말 좀 해줘요. 날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와 한 집에서 사는 건 너무 비참해요. 제 진심 어린 토로에 선배는 증거를 찾으러 가자며 며칠 뒤 서울에 있는 스타호텔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호텔 라운지바에서 선배를 만났죠. 선배는 저에게 대뜸 선배의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그 휴대전화 속에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이 호텔로 들어오는 사진과 식사하는 사진,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진이 담겨 있었죠. 저는 깊은 탄식과 함께 다시 한번 나락으로 빠져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저를 재촉하며 남편과 그 여자가 지금 이 호텔 2008호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옆방으로 체크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의 순간 룸으로 올라가자고요? 하고 물었지만 선배는 그 근처에 있어야 두 사람이 나올 때 현장을 덮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배 말이 맞다고 생각한 저는 선배 말대로 남편이 있다는 방의 옆방을 요청해 선배와 함께 체크인을 했죠. 그런데 막상 룸으로 들어오니 라운지바에서 마신 술이 좀 독했는지 졸립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술을 마신 선배도 졸린지 교대로 지키자고 하더군요. 선배는 가요. 내가 지키고 있을게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좀 쉬어. 내가 지키게.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 잠이 들 리가 있나요? 남편이 옆방에 상간녀와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꼬박 나를 샜습니다. 헌데 남편은 제가 잠깐 테이블에서 조는 사이에 체크아웃을 했는지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그날은 허탕만 쳤고 선배와 저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선배와 제가 바람을 피웠다며 위자료 청구도 했더군요. 사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그 옆방에서 밤을 새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제가 말을 잘못하면 남편의 외도가 덮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호텔에 입실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며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또한 선배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객실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객실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찍혀 있어서 증언이 통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물론 이혼하지 않는 걸로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요. 남편 바람 증거 잡으러 가는 사람이 빈손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져갔죠. 녹음기는 선배를 만날 때부터 켜놨고 호텔 방에서는 작은 카메라를 켜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날 증거는 잡지 못했지만 대신 선배와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증명할 수 있었죠. 남편은 소송이 끝난 이후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
선배도 전화를 걸어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며 그런 것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다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선배가 무언가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역으로 이혼 소송을 걸기 위해 요즘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왔어? 소송 잘 끝났다며? 잘 끝났지. 이제 진짜를 시작해야겠지만, 뭐 좀 찾았어? 형이 너한테 보여준 사진에 그 여자, 형이 데리고 있는 사람 맞아. 형이 그 남자랑 하루 데이트하는 걸로 내보낸 거래. 네 말이 맞았네? 그 친구는 바로 석현 선배의 동생이자 제 고등학교 동창 승현이었죠. 사실 남편의 운동센터에서 석현 선배를 처음 만나고 난 뒤 오랜만에 동창회를 나갔다가 승현이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승현이 보기가 껄끄러워서 동창회를 안 나갔는데 석현 선배가 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으니 승현이도 알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승현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 나온 거였죠. 그렇게 친구들과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는데 승현이와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그런지 신경만 쓰일 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승현이를 따로 불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현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죠. 괜히 말 꺼냈네 하는 후회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는 자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을 제 입으로 말한 것이 불편해진 저는 결국 1차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런데 동창회 이후로 승현이가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며 상황을 떠보더군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피하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나오질 않으니 나중에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 상황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는 게 없어. 혹시 석현 오빠가 잘못 알은 거 아닐까?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승현이는 다른 시각으로 보더군요. 뭔가 이상한데? 형 말이야. 분명히 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 솔직히 형이 널 꼬시려고 했으면 그냥 옛날처럼 했을 건데 굳이 왜 네 남편 불륜을 만들었을까? 형이 너한테 남편 바람 피운다고 말한 게 언제라고? 2달 전에 운동센터에서 만나고 일주일 뒤에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그때 형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서 네 남편이 바람났다고 한 거야? 그런데 그날의 기억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배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말을 한 적은 없더군요. 그냥 제 질문에 무응답이었을 뿐이었죠. 승현이와 제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선배와의 호텔 사건이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왜 내 불륜 증거를 만들어 이혼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의심까지 품게 된 것이죠. 아무튼 승현이와 저는 이들에게 무언가 있다는 확신을 했고 그것을 찾아 역으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막연했기에 이 사람들이 무슨 계획인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망망대해에 떠있기를 몇 주. 결국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승현이가 직접 남편의 센터에 PT 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작전이었죠. 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보면 나오는 게 있을 거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승현이가 석현 선배와 마주칠까 걱정했지만 승현이는 형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정면으로 마주치지만 않으면 될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잠입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수업을 받은 승현이가 뭔지 알았다며 연락을 했더군요. 뭘 알아낸 거야?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승현이는 며칠 전 PT 수업이 끝나고 난 뒤 강사에게 스테로이드 권유를 받았다 했습니다. 몸 키우는데 좋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병원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승현이는 그걸 어떻게 맞느냐고 물었고 강사는 웃으며 자신들이 구해줄 수 있다며 걱정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운동센터에서는 암암리에 스테로이드를 공급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약품은 분명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간혹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더군요. 이것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블랙마켓이나 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돈만 주면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현이가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제 남편은 이미 심각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저와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일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일 뿐 확실하게 이것이 증거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나서기로 했죠. 승현이가 스테로이드는 남편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 중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괜히 음료수를 잔뜩 들고 운동센터로 가서 음료수를 넣는 척 사무실 냉장고를 열었고 빼곡히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약병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진도 촬영했죠. 그리고 이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승현이는 제가 하면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직접 남편을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했죠. 어떻게 저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가 남편에게 있는지는 몰라도 신고를 하면 뭐든 밝힐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었죠. 그렇게 밝혀진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그것을 공급해온 사람은 바로 석현 선배였더군요. 선배는 기획사가 아니라 픽업 아티스트 짓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로 역할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중 괜찮은 사람들을 또 다른 쪽으로 파견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매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스테로이드성 다이어트 주사를 맞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남편과 손까지 잡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둘의 사업은 번창했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쓴 남편의 몸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이 때문에 이혼당할 위기에 처해진 거죠. 또한 이혼 과정에서 불법 유통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저 때문에 이혼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현 선배는 저를 꼬시려고 했는데 하필 제가 남편의 외도를 넘겨짚었고 선배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유도한 거죠.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난 남편과 석현 선배는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죠.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려 모든 재판이 끝났어요. 석현 선배는 실형을 살게 되었고 남편은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은 제가 승소했고요. 그렇게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난 뒤 편하게 승현이를 만났습니다. 최근 승현이는 자신이 형을 신고한 것처럼 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승현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미안해. 내 남편 잡으려다 이렇게 되었네. 괜찮아. 형은 벌 받아야 하는 사람이 맞고 넌 편안해졌잖아. 그러게. 네 덕에 난 편안해졌네. 넌 날 2번이나 살리는구나. 3번도 살려줄게. 이런 일을 또 겪으라고? 악담을 해라. 그럼 이번엔 지켜줘야 하나? 승현의 그 말뜻이 뭔지 아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 싫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혼 후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승현이와 저는 연애 중입니다. 결혼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까지 서로 알고 지낸 세월보다 훨씬 짧은 이 시간 동안 매일 발견하는 서로의 새로운 모습들에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 걸 알기에 괜찮을 것이라 믿어요. 저의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